힘모아 주십시오. 힘이 좀 붙입니다. 붙이니까 그 돌파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힘을 모아서 바람을 일으켜서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도 대구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 아닙니까? 한 번 더 지켜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하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산업 발전도 민주화에 그 도도한 정신이 없었으면 산업화가 완성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66년 전에 그 민주화 운동에 그 당시로 보면은 어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의 결기 민주화에 대한 그 결의가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말 먼 미래를 보시면서 독재 권위에 항거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펴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논의가 있고 또 2.2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대에 또 헌법 개정 논의까지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때 여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얘기들을 헌법 전문에 담으면서 2.28에 관해서 그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 열의가 다소 소홀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곽대원 회장님께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2.28 정신이 헌법 개정에 전문에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28 민주화 운동은 1960년 고등학생들이 자유와 정의를 외치면서 독재에 맞섰던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정신으로 그 정신은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 시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출발점인 2.28 정신 역시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2.2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여 년 전 대구의 선배님들이 민주주의 시작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길에 저 역시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의 그 열정과 헌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과 특히 대구의 정신, 정체성이 바로 서고 또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그런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저 간담회 자료를 먼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대충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되시고 특히 우리 2.28로서는 지금 헌법 개정 문제가 그 여당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정파마다도 다르고 또 특히 우리는 2.28 민주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은 헌법 전문에 2.28 민주운동이 빠지고 그 호남과 부산에 민주운동을 했던 그런 사실만 적시가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특히 우리 최 의원님께서 좀 각별히 한번 살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드린 말씀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민주화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그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상당히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 보기 특히 우리는 민주운동 단체에 소속돼 있고 과거의 민주운동을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향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 문제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추 의원께서 민주당을 국민의힘을 다 대표해서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줄 압니다만 그러나 중진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번 우리 단체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하고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구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 의원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 분야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게 과거의 어떤 지방 차원의 어떤 정책 비전 이것만 가지고는 대구가 발전할 수 있겠냐. 특히 최근에 호남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안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구가 과연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낙후된 이 도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좀 큰 비전에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다 가는 건 DJ가 우리가 2000년도에 40주년 기념 행사할 때 모셨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DJ 말씀이 한국민주화운동은 시작은 되고 228이라고 박았고 그게 지금까지 일관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면에서는 228은 민주화 운동에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우리 추위니까 시장이 되시든지 대구에 가시더라도 한국민주화 운동의 출발이 되고 그게 228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228이 이제 해마다 시작되는 국가기념일의 제일 첫 날이 22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모든 사회에서 밀리니까 228 자체의 의상을 정책적으로 이걸 좀 확립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 문제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대구가 제일 큰 문제가 생산 도시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다면 대구가 해야 될 대도시의 기능은 중추관리 기능입니다. 사업, 행정 하고 무역 이런 경제 면에서 대구의 중추관리 기능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느냐. 옛날 하더라도 이제 대구에 제주나 강주에서는 사범학교 또 농림학교 그 다음에 국가대학 이 부분은 대구에 와서 다 유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능 다 잃어버렸거든. 그런 의미에서 대도시로서 해서 한국의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그 대도시 기능을 확충하는데 좀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들의 바람인데, 저는 예비 우리 추 대구시장 후보님께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구 이 보수의 아성, 보수의 심장, 이 분위기가 어떻다 하는 거는 듣고 보시고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돼야 지금 이 보랏빛, 핑크빛 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시장 당선 되셔야 됩니다. 되는 데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 느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골수 보수입니다, 사실. 근데 골수 보수인데 요번에는 좀 마음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그거는 내 탓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의 탓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들으면 말씀드린다면은 국민의 힘의 정책의 실패, 당 운영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한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보수 심장에서 지금 마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 되겠나? 최소한도 제가 느낀 바로는요. 우리가 지금 80대인데 80대가 골수 보수입니다. 이지만은 지금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번에 뭐 좀 바꿔가지고 좀 바꿔야 안 되겠나? 대구 경제, 징후학 문제, 통합 문제 바꿔야 이 해결되지. 그냥 몇 개가 되겠나? 하는 이런 사고를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로서 여기에 뭐 공약도 좋지만은 지금 이 틀어져 있는 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모아서 표로 연결해서 당선되느냐 하는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후보님께서 상당한 어떤 결기를 가지시고 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 안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은 공약 팀에 밀어 놓고라도 후보님은 오늘부터 운동화 신고 제가 만약에 뛰나간다 하면 머리도 삭발하겠습니다.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저 사람은 이제 뭐 하락하는구나. 뭐 되겠구나. 하는 그런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심기일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호 대표 의원님 참 우리 이빨 차해줘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 의원님은 대구 출신이지만 개성고등학교 출신으로서 3년 동안 우수 학생으로 장학생으로 하다가 또 서울의 인류대학에서 또 장학생까지 다 하시고 이때까지는 승승장구했는 그런 주경호 의원은 틀모는 사실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28 회관이 좀 협소합니다. 차세월도 잘 없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요거 자리가 있는 두루공원으로 옮기는 거. 이번에 추경호 후보자님이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겁게 책임감도 느끼고 또 가슴 깊게 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치권에서 특별히 2.28 문제에 우선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많이 소홀하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 시간 지나면 다 또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불신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 저 역시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근자에 오면서 좀 더 우리 곽대원 회장님께 지난번에 와서도 여러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오기 전에 여러 건의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오늘 예상한 대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도의 문제고 물론 뭐 대구시에 또 세세하게 여러 사업들을 살피면은 약간의 완급 시기에 조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기회가 주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언론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뭐 그 선도에는 물론 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2.28 정신을 우리 학생들 시민사회에 광범위하게 자꾸 투영을 시키고 이걸 환기를 시키고 또 배우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드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덧 여기 계시는 그야말로 그 당시의 주역들이신데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 정신을 우리 시민사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되고 이걸 기화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시발이 여기다 하는 것을 제대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 시민들 인식이 부족하다. 그건 시민들의 탓이 아니고 바로 저희와 같은 정치권, 언론, 지역사회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학생들부터 우리 지역사회가 2.28이 얼마나 소중한 당시의 운동이고 또 역사적 자산인지에 관해서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그 계기로 오늘 건의사항에 보면은 지방 공휴일 지정 문제까지 이렇게 건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 공휴일이 하루를 뭐 쉬자 하는 이런 것보다는 바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최소한 국가 공휴일의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정신을 기르는 왜 놀지? 왜 공휴일이지? 2.28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걸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도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등등과 관련된 건의는 제가 살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따갑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헌법 전문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관한 대응과 관해서 국힘의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더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당의 외형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당이 여러 보수당이 변신을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은 DJP 연합이 한쪽이 되고 우리가 YS가 있으면서 사실은 또 민주화의 큰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2.28을 기초로 한 그런 정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에서도 사실은 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민주화 관련해서 저쪽 이 진보 진영에서 흔히 말해서 민주화 그 자체보다는 이거를 정략적으로 자꾸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뭐 그 정신에 관해서 소홀히 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 원장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열정이나 정신, 의지 면에서 굉장히 약해 보인다 하는 말씀 제가 무겁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우리 민주화운동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게 남의 진보 정당의 좌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민주화운동 자체가 그러지를 않을지인데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아마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목소리도 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도 많이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에 대한 질책, 그 다음에 경제 문제인데 당에 대한 질책 뭐 저희들도 사실은 뭐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저희들이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래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민주당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갈 때 정권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실책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더 세게 더 강공을 못하고 한 것이 오히려 정권을 뺏긴 이유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국민들이 선택해준 이 의석대로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정권도 지금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의석수는 그때나 지금이랑 굉장히 저쪽에 의석수가 많고 그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총선을 참패를 하고 의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과거에는 의석수가 작아도 서로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물론 다소 의석의 의지가 관철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존중을 해주는 그런 의정 문화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야말로 기계적인 의석으로 가지고 의회 운영을 하니까 이제 이 폭주 전형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내도 목소리가 지금 반영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결기 있게 더 처절하게 해야 되는 저희들 스스로의 반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치 구도가 그렇고 그래서 워낙 총선에 참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석수로서는 어떠한 얘기도 지금 먹히지 않고 약간의 뭐 며칠간의 시간만 두고 그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은 국회라고 할 수 없이 민주당 의총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로 되어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정말 뼈아픈 거죠. 저희들이 총선에 참패하고 다시 거듭나고 잘 하면은 그래도 정치의 입지는 생기고 그래서 다음 또 국민들께 호소해서 국회 구도를 바꾸자 이런 양태로 왔는데 지금은 국회 운영 양상이 거의 폭주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정말 힘도 붙이지만은 더 많은 특단의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일 정도로 국회가 이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 내의 분열, 갈등, 내부 총질 싸움 이것이 계속 비춰지고 있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소정치 그룹 간의 편가르기가 있으면서 안에서 내부로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정작 싸워야 될 거대 여당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고 싸우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냐? 여기에 질책이 더 한 것 같습니다. 외형상인 의석수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나라 걱정하고 민생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또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것이 뭐 변명할 여지 없이 이거는 저희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과정에 최근에 공천 자체도 또 매끄럽지를 못하니까 민심이 더 많이 돌아서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다. 등을 돌린다. 그리고 돌려서 다른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노까지 폭발해 갖고 계십니다. 이제 공천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마무리됐고 다행히 여러 함께 했던 주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의 대구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용단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지금 당일 대구를 형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당내 내부 분열 갈등도 제가 계속 당에 지금 주문을 합니다만 다소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을 아껴야 될 때다.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정치 세력의 자기 생존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내부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아껴라. 참고 우리가 국민을 향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치를 향해서 거기서 목소리를 내라. 내부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방선거는 민심만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거대 여당이 저렇게 폭주를 하면서도 특히 대구의 민심을 좀 얻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매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어내는 힘이 워낙 강해서 그 바람이 반대 바람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당에서도 그 밀어내는 바람을 이제 죽이고 이제는 우리 의원들도 대구의 정치 세력들도 이제는 갈등 분열 이제 일부 경쟁하는 과정에서 또 오랜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만 이거를 다 이제 봉합을 하고 단일 대우가 이제 사실상 형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합된 모습으로 다시 대구 경북의 대구의 이 보수의 심장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 권력을 장악해서 그 전행으로 그 폭주로 사법까지 뒤흔드는 이런 헌정 질서 파괴에 관해서는 우리가 맞서야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권력인 지방 권력까지 그게 보수의 심장인 대구 권력까지 넘겨줘서는 이것은 일당 독재 폭주를 막을 수 없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의 이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 균형추는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이고 이제는 갈등 분열 없이 정말 민심을 헤아려서 제대로 정치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정을 살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뭐 여기서 제가 세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통합 관련 등등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발전의 기제가 분명합니다. 통합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경북지사 당선자하고 앞으로 2년 내에 27년까지 이 법 그리고 각종 이 체제 정비를 해야 될 것을 완별하고 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자. 그리고 임기는 뭐 2년밖에 안 해도 되니, 그리고 그걸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그래서 통합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서 호남에 사실은 통합하면은 5조를 매년 준다. 그래서 4년간 20조 준다.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있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방 균형 발전하는데 통합하면 돈 주고 통합 안 하면 안 주고, 왜 통합 안 하면 왜 돈을 안 주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챙겨서 고루고루 주면서 지역 발전을 시켜야지.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정치 술수고 선거 전략이다. 그래도 일단 한다니까 입국 다물고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늦었으면은 광주 전남은 지금 시작해서 매년 5조씩 4년 하면 20조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2년 하더라도 2년 뒤에 10조밖에 받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일단 통합을 한다 하면 있는 약속은 예정대로 지켜라. 그리고 정부는 이재명 정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정권이 또 있는 거다. 통합했으면은 딴 데 4년간 챙겨줬으면 늦게 통합하더라도 똑같이 챙겨줘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왜 특정 지역을 위해서 왜 특혜성으로 대우를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통합이 얼마나 장난이고 몽리냐. 왜 대구 경북이 통합하자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때 3월 달에 정청래 추미애가 기토를 나와가지고 안 해준 겁니다. 우리는 다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왜 충남 대전 그것도 가져오라.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왜 충남 대전을 왜 가져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광주 전남을 해주면 안 되죠. 같이 전부 해야 되면은. 그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정치 술수에 우리가 말려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후보가 그 진정성이 있었으면은 3월 하순에 정청래하고 여기 출마하라고 약속을 받을 때 그때만 해도 통합 관련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본인이 표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부의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온갖 사법 악법 통과시키는 거는 일요일에도 통과시키고 휴일에도 통과시키고 아무 때나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왜 이거는 통과 안 시켜주냐. 그때 그걸 요구를 했어야죠. 그 진정성이 있으면. 뭐 2년 뒤에 하겠다. 저는 이것이 다 정부 선거 전략으로 오는 거다.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도저히 민주당 출신의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더라도 통합단체장 선거에 선출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난쳐서 분리해서 대구 혼란상을 틈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 선거 전략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 바로 통합의 논의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통합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계기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저도 뭐 경제부총리를 했지만은 어느 당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가져온다고 예산 챙겨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감사에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거기에 또 지역의 여망을 담아서 주장할 때 예산은 확보되는 거다. 그리고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은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한두 명이 가서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 정치인 너만 책임져라. 정치인이 큰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 책임의식을 갖고 거기다 평가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도 그에 관해서는 이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때 김부겸 총리가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행자부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총리까지 지낸 분이 그때 대구 경북 대구의 현안 지금 큰 거 한 게 뭐냐 시민들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때도 못했는데 그때는 친문이고 친문의 대표 주자로 하셨는데도 못했는데 지금은 친명도 아니신 분이 하면은 호남 챙기고 수도권 문제 챙기지 대구 경북 문제 챙기치겠습니까? 그거는 실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다. 그 실력은 제가 경제부총리 한 경험으로 제가 예산 확보하고 지역 현안하는 건 돌파하겠다. 안 하면은 대구 홀대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홀대 하면은 호남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정서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도 이제는 그런 결기도 정치인이 앞장서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그런 힘도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섞고 대제하는 마음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힘을 모아서 이제 대구 정치권도 정말 옛날에 하듯이 뭐 공천만 받고 오주면은 다 된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심도 정말 차갑습니다. 나한테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너희들이 뭘 했느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싸웠냐. 그런 걸 가지고 처절하게 평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오늘 하신 말씀들 무겁게 새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모아 주십시오. 힘이 좀 붙입니다. 붙이니까 그 돌파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힘을 모아서 바람을 일으켜서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원로님께서도 대구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 아닙니까? 한 분 더 지켜주시고 힘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28 주교 화이팅!